여러분, 이번 시간은 챕터 2 음운론입니다. 국어 문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어렵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음운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운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불이 있습니다. 물은 워러가 되겠고요, 불은 파이어가 됩니다. 두 단어가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왜 뜻이 달라졌습니까? 뭐 때문에요? 물에는 미음이 쓰이고 불에는 비읍이 쓰이면서 하나는 뭐가 되고 물은 워러가 되고 불은 뭐가 됐어요? 파이어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때 미음, 비읍은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음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음과 비읍 같은 걸 뭐라고 해요? 자음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그죠? 즉 자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 즉 음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걸음과 기름입니다. 걸음과 기름은 뭐 천지차입니다. 한국의 논밭에 기름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의 논밭에는 기름 대신 거름만 많이 있습니다. 기름과 거름 천지차인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거름에는 어가 사용됐고 기름에는 이가 사용되면서 두 단어는 각각 거름, 즉 퇴비가 되고 어가 사용되면 퇴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가 사용되면 오일이 됩니다. 그렇죠? 퇴비와 오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따라서 어와 이는 뭐가 된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나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국어의 음운에는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요, 국어의 음운을 다시 자음과 모음이 아닌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분절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음운을 말하는데 자음과 모음을 말합니다.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음운입니다. 분절, 즉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이제 비분절 음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히 소리마디를 나눌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신체의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보세요 여러분, 모든 자음과 모음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신체의 눈은 뭐가 되고 아이가 되고 그 다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뭐가 됐죠? 스노가 됐죠. 두 단어는 확실한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때는 소리의 길이 때문에 뜻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의 길이는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다?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국어의 음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어의 음운은 분절 음운이 있고 비분절 음운이 있다. 분절 음운은 다시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 그리고 비분절 음운은 뭐가 있다? 소리의 길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운을 뭐라고 한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한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국어의 음운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의 음운체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떻게 방해받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 말은요, 결국은 자음을 정의할 때 자음은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입안에서 소리를 낼 때 그 공기의 흐름에 일정한 장애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해요. 자음. 그래서 자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장애음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 말이 이제 경찰직 2015년 기출문제입니다. 장애음이다. 반면 이제 모음은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없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음이 장애음이라고 한다면 모음은 뭐가 되겠어요? 비장애음이 되겠죠, 여러분. 이상 자음과 모음의 차이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음은 이렇게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는 소리를 말하는데, 장애가 받는 위치, 장애를 받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고요. 두 번째, 장애의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고. 알겠습니까? 그럼 자, 조음 위치에 따라서 분류해 볼게요.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면 입술 소리, 그 다음에 혀끝 소리, 그리고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 마지막 목청 소리까지 있습니다. 목구멍 소리. 이게 장애가 생기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요. 즉 장애를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파열음이 되겠고요. 두 번째 파찰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네 번째 비음, 다섯 번째 유음이 있습니다. 이건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자음 체계를 분류하면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입술 소리,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그 다음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마지막이 뭐라고 했어요? 목구멍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치가 되겠고요. 방법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 있죠. 그럼 이제 먼저 자 파열음입니다, 여러분. 방법이거죠. 이게 방법. 이쪽은 위치가 되겠죠. 그럼 파열음이 뭐냐? 파열음은요, 파는 터진다는 뜻입니다. 터진다. 열은 찢어진다는 뜻이고요. 파열, 근육 파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터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터지고 찢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찰음입니다. 파찰음은 파열도 있지만 비벼지는 겁니다. 마찰. 그래서 터짐과 비벼짐이 갇힌 소리는 파찰음. 그리고 마찰음은요, 비벼지는 소리. 비음은 콧소리.
비자가 코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콧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유음은 혀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와 방법을 나눠봤고요. 그럼 실제 자음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번, 대, 기, 번대기, 주, 세, 효, 마, 누, 라, 야가 되겠습니다. 번대기, 주세, 효, 마, 누, 라, 야. 이거 제가 특허를 낸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 방법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못 씁니다. 번대기, 주세, 효, 마, 누, 라, 야. 그럼 보세요. 번대기, 주까지는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비읍이 있으면 비읍형, 쌍비읍, 큰형, 피읍, 그죠? 티귿, 형, 쌍디귿, 큰형, 티읕, 기역, 쌍기역, 큰형, 키읕, 지읒, 쌍지읒, 큰형, 치읒, 그죠? 제가 동생, 작은형, 큰형이라고 나누잖아요, 그쵸? 예, 이게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예사소리, 된소리, 그리고 거센소리가 있어요. 무엇은? 이 그드부즈 4개는 우리 자음 중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이 4개는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분절되는데 이때 예사소리로는 그드부즈라고 하고요. 즉 그냥 동생이고요. 그 다음 이게 조금 더 센 게 이제 끄뜨부즈가 되겠죠. 그죠? 된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센 소리. 더 센 소리가 이제 크트푸체가 되겠죠. 그래서 큰형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국어의 자음 중 이 4개의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입니다. 시옷은 쌍시옷만 있죠. 작은 형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치와 방법에 따른 자음 구분은 번대기, 주세효, 마누라야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꼭 외우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 마찰음이 아닌 것은? 그럼 마찰음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찰음은 스스흡니다. 이런 문제 풀려면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되겠지만 다음 단계, 우리가 이 의문체계를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다음 단계인 음운 변동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당장 외우시지 않으시면 다음 단계에서 쫓아오지 못합니다. 파열음 하면 그, 드, 부, 비음 하면 무, 느, 응 이렇게 딱딱 나오셔야 됩니다.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서 파열음 하면 그, 드, 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번대기, 주세효, 마, 누, 라, 야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음 체계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모음입니다. 모음은요,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 소리의 처음과 끝이 같은 모음이 있습니다. 그걸 단모음이라고 해요. 반면 입술이나 혀가 움직여서 소리의 자음, 처음과 끝이 서로 다른 모음이 있어요. 그걸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모음은 이렇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건 자, 무엇 때문이다? 소리의 변화 여부. 소리가 변하면 이중모음, 소리가 안 변하면 단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국어의 단모음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위치, 그리고 입술 모양, 그리고 혀의 높이로 나누어집니다. 국어의 단모음만 말씀드린 겁니다. 즉 소리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 위치, 모양, 높이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혀의 위치입니다. 혀의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이 되는 거고, 전, 앞전자, 설은 혀설자. 혀가 뒤에 있으면 뒤우자, 혀설자,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혀의 위치에 따른 구분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 모양이 평평하면 평순입니다. 근데 입술 모양이 동그라면 이제 원을 그리죠, 원. 그래서 원순모음이라고 해요. 후설모음도 마찬가지, 입술 모양이 평평한 평순모음이 있고 입술이 원인 원순모음이 있습니다. 이건 입술 모양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혀의 높이에 따라서 또 구별이 됩니다. 높이에 따라서 혀의 높이가 높으면 고모음이 되는 거고요. 혀의 높이가 중간이면 중모음이 됩니다. 혀의 높이가 낮은 모음을 저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음을 구별해 보면 단모음인데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은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있어서 소리의 처음과 끝이 같은 모음을 말합니다.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키, 위, 제, 키, 위, 제외해.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 금, 붕, 어, 조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키위 제외해서 자, 요 5개의 모음은 무슨 모음? 전설 모음. 금붕어 조화는 무슨 모음? 후설 모음.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건 이제 가운데 소리. 이나 이, 위, 에, 웨, 에는 전설 모음. 으, 우, 어, 오, 아는 무슨 모음? 후설 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키, 제, 해, 으, 어, 아는 평순 모음. 위, 웨, 우, 오는 무슨 모음? 원순 모음이 되겠죠. 그리고 키, 위, 금, 붕은 고모음. 제외, 어, 조는 중모음. 해, 아는 저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국어의 모음 중 단모음 구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혀의 위치, 모양, 혀의 높이에 따른 모음의 종류는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만 외우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게 단모음 10개였고요. 근데 이제 국어에는 이 단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모음, 즉 이중모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모음 10개고 이중모음이 이제 11개인데요. 그럼 이제 이중모음을 또 이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중모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모음은 11개인데요. 이 계열 이중모음이 있고요. 오나 우 계열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이 계열, 오우 계열은 뭐냐면 이 이중모음은 소리가 변하는 모음인데 소리가 이에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있고 오나 우에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에, 이에, 그 다음 이어, 이아, 그리고 오, 이오, 이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 이렇게 모두 이를 가지고 있는 모음, 그러니까 중간에 이가 섞여 있는 모음을 이 계열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 모음들은 모두 소리가 바뀌죠.
예로 시작했지만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에로 끝나죠. 예, 그죠? 시작은 예였으나 끝은 에입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은 의였으나 끝은 이죠. 이렇게 소리가 중간에 바뀌는 모음, 처음과 끝이 다른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를 앞이나 뒤에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계열 이중모음이죠. 얘는 이에, 얘는 이에, 이어, 이아, 이오, 이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나 우 계열은 이제 오아, 오에, 우어, 그리고 우에까지 이렇게 4개의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열 6개, 오우 계열 4개, 총 이중모음은 11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중모음에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계열, 오우 계열 할 때 여기 있는 이나 여기 있는 오나 우를 뭐라고 그래요? 반모음이라고 그래요. 반모음. 알겠습니까?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반모음에는 이가 있고 오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중모음은 어떤 모음을 말한다? 반모음에다가 플러스 뭘 합한 거다? 키위제외 금붕어조화, 즉 단모음을 합한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다? 이중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어에 단모음 뭐가 있다? 이가 있고 오나 우가 있다. 이상 이중모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단모음 10개, 키위 제외 금붕어 조화. 이중모음 11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단모음은 처음과 끝이 소리가 같죠. 그래서 이는 단모음이에요. 아도 단모음이죠. 아, 오도 단모음이죠. 오. 그런데 여기서 소리가 변하는 것이 있어요. 위와 외입니다. 위 소리가 변하죠. 외 소리가 변했습니다. 이들 모음들은 소리가 변해서 이중모음으로 취급해야 할 듯 싶은데, 하지만 이 소리가 변하는 건 지금 현대 국어의 특징이고요. 원래 옛날에는 소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발음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정체성이 소리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두 모음을 단모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아까 언어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아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다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위나 외를 모두 단모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음 체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음운 변동 보시겠습니다. 먼저 음운 변동입니다. 음운 변동은 두 개의 음운이 만나는 과정에서 또는 한 개의 음운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음운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음운 변동이라고 해요. 단독의 경우 혹은 다른 음운과 만나는 과정에서 음운이 바뀐다. 바뀌는데 첫 번째, 대치 또는 교체됩니다. 그걸 음운 교체 또는 음운 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또는 된소리 되기 현상은 모두 음운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음절 끝소리 규칙이 무엇이냐?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소리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자음만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겹받침은 둘 중 하나만 발음됩니다. 그걸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7개만 있습니다. 이 7개를 외우는 방법, 가느다란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녀 다리만 보여, 뭐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실제 7개만 발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요. 보세요. 부억. 키읔 받침이 같지만 실제 발음은 부어크가 아니라 그냥 부억입니다. 바뀌죠, 그죠?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솥. 티읕 받침이 같지만 실제 발음은 소트가 아니죠. 바뀝니다. 솥. 숲. 피읕 받침을 썼지만 실제 발음은 수프가 아니고 그냥 숲이죠. 이런 걸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겹받침도 이 경우가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갑. 비읍 시옷이 왔지만 실제 발음은 갑하고 비읍으로 바뀝니다. 넉. 기역 시옷이 왔지만 실제 발음은 넉, 기역이 되는 거죠. 또 여덟. 리을 비읍이 왔지만 실제 발음은 리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겹받침 중 하나만 발음되고 그 다음 호자음의 경우 그녀, 다리만, 보여 7개의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 끝소리 규칙 또는 교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앞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드 부즈는 예사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된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 소리로 바뀌는 것, 즉 그드 부즈가 끝뜻 부즈로 바뀌는 것을 된 소리 되기, 즉 경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뀐다? 그드부스즈 뒤에 그드부스즈가 올 때 뒤에 된 소리가 끝뜻부스즈로 바뀌는 현상을 된 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잡고 앞받침이 뭐죠, 여러분? 비읍이죠. 그드부스즈. 앞받침이 그드부스즈일 때 그리고 뒤에 자음이 그드부스즈일 때 뒤에 자음이 끝뜻부스즈로 바뀌는 현상, 이런 걸 된 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사나 갈등은 여기에 해당 안 되죠. 그쵸? 앞받침이 그드부스즈가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는데 이 경우는 한자음에서 한자음이 리을 받침일 때 뒤에 받침이 된 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을 역시 된 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발사, 갈등 모두 한자음입니다. 한자음, 리을 받침 한자음. 예. 예를 들면 뭐 일시 모두 한자음이죠. 일시. 홀대, 불사조, 불세출의 영웅할 때 불세출 모두 한자음입니다. 이렇게 한자음인데 받침이 리을인 한자음의 경우 뒤에 말이 된 소리로 교체되는 현상, 이것도 된 소리 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된 소리 되기 현상은 무성음과 무성음, 즉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음체계입니다. 자음체계 번데기, 주세효, 마누라야까지, 그죠? 예. 이 자음체계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위치, 방법까지 아까 했었죠, 그죠? 예,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팔음, 파찰음, 마찰음을 무성음, 즉 안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반면 비음과 유음은 유성음, 그러니까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된 소리 되기, 즉 교체 현상은 앞말과 뒷말이 모두 무성음일 때입니다. 그리고 형태소와 형태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게 된소리 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된소리 되기 특징을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게 사이소리 현상과 좀 다릅니다. 똑같이 된소리로 바뀌어도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 된소리 되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은 앞뒤 음 중 하나가 유성음, 즉 울림소리이어야 합니다. 또
사이수리 현상은 합성어, 즉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된소리 되기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국밥이 있습니다. 국밥은 국밥으로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 비빔밥이 있습니다. 비빔밥도 비빔하고 밥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밥이 밥으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바뀜 현상을 같이 보지 않습니다. 국밥은 된소리 되기라고 취급합니다. 반면 비빔밥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된소리를 바뀌는데 다릅니다. 그리고 된소리 되기는 교체 현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이소리 현상은 교체가 아니라 첨가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국밥과 비빔밥이 달라졌느냐? 그거는요, 일단 비빔밥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말씀드린 것 같이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는 합성어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앞팻말이 울림소리, 즉 유성음이어야 합니다. 비빔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비빔밥은요, 이 단어는 비빔이라는 단어와 밥이라는 단어가 만났습니다. 합성어죠. 그리고 비빔에 붙어있는 미음이 뭡니까, 여러분? 미음. 마누라야는 유성음, 즉 울림소리죠. 즉 앞에 음이 유성음,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합성어고 울림소리, 즉 앞에 음이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것이지만 국밥은요, 국과 밥이 맞는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국에 붙은 받침 기역이 울림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역은 파열음, 그러니까 무성음, 즉 안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앞에 자음이 울림소리여야 된다는 이 규정에 어긋나서 국밥은 사이소리 현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밥은 된소리 되기고요, 교체 현상이고, 비빔밥은 사이소리 현상이고 첨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물개. 물개. 물개도 물에서 사는 개니까 물과 개가 만났죠?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받침이 리을이니까 울림소리죠. 따라서 물개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발사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발이라는 단어와 사라는 단어가 만난 합성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예, 발사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발과 사가 각각으로 쓰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사는 앞팻말이 리을, 즉 울림소리지만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즉 발이라는 형태소와 사라는 형태소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된소리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현상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치 현상, 교체 현상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되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받침의 발음법인데요. 기역, 그 다음에 가, 느, 다, 란, 물, 방, 울만 발음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 받침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그죠? 예, 쌍기역 오면 기역으로 바뀝니다. 또 키읔도 기역으로 바뀝니다. 또 기역, 시옷도 기역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지읒, 니은으로 바뀝니다. 니은, 히읗도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티읕, 디귿으로 바뀌죠. 시옷, 쌍시옷, 또 시옷, 또 히읗 모두 디귿으로 바뀝니다. 치읓도 마찬가지. 지읒과 치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리을 히읗은 리을로 바뀌죠. 또 리을 비음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죠. 비읍 시옷도 비읍으로 바뀝니다.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바뀌는 것이 맞겠고요. 리을 비읍, 리을 피읍도 비읍으로 바뀌죠. 이응은 뭐 이응으로 바뀌는 거겠고요. 그죠? 예.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모국어 화자의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늘상 이걸 쓰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렇게 발음에 맞게끔 발음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화자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받침법을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받침의 발음법입니다. 여러분은 모국어 화자시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모국어 화자라고 할지라도 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겹받침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의 발음법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의 발음법인데요. 이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먼저 리을 기역의 발음 원칙이 있습니다. 리을 기역의 원칙은 기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할 수는 있습니다. 리을 비읍의 발음의 원칙도 있습니다. 원칙은 리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읍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기역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원칙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흙. 그 다음에 또 익다. 그죠? 예, 익지. 낙지. 낙다. 그죠? 예. 이렇게. 다 모두 리을 기역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하신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읽고입니다. 읽거나가 되겠고요. 읽게가 됩니다. 읽고, 읽거나, 읽게.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어디에서 온 말이다? 읽다라는 용언에서 온 말이고요. 읽다라는 용언, 어간, 이게. 그 다음 어미가 붙은 건데 어미. 앞에 있는 어간, 뒤에는 이제 어미지 않습니까? 어미가 붙은 건데 어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미가 모두 기역으로 된 어미예요. 이렇게 기역으로 된 어미. 고나, 거나나, 개나 모두 기역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즉 기역으로 된 어미가 결합할 때만 리을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읽다는요. 기역이 아니라 디귿이죠. 익지, 디귿. 낙다, 디귿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낡고죠, 낡고. 낡고. 왜? 뒤에가 뭐가 왔으니까? 기역이 왔으니까. 기역으로 된 어미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리을 비읍입니다. 리을 비읍은 보세요. 8입니다. 또 넓답니다. 넓고, 넓지. 따라서
이 리을 비읍의 발음은 뒤에 있는 어미가 무엇인지는 관계없습니다. 기억일 때도 뭘로 발음했으니까요? 리을로 발음했으니까. 그럼 자, 리을 비읍은 언제 비읍으로 발음하느냐? 밥다입니다. 발다가 아니라 밥다. 이 밥이라는 걸로 시작하는 말들은 다 비읍으로 읽으시면 돼요. 밥다, 밥고, 밥지, 밟는다 이렇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리을로 읽으시면 됩니다. 또 넙죽하다입니다. 넓적하다. 그리고 넙둥굴다. 이 네 개의 단어만 밥으로 시작하는 말 넙죽, 넙적, 넙둥굴다 요 세 개만 비읍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리을로 발음한다. 이상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의 발음법이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음절 끝 받침을 발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라는 말 다음에 하나는 이가 오고 하나는 안이 왔습니다. 하나는 자 도가 옵니다. 도가. 꽃 다음에 도이 안이 왔습니다. 그러면은요 도가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꽃도 꽃하고 치읓이 뭐가 되죠? 치읓의 대표음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꽃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앞팻말이 그드부스주이면 뒤팻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 그래서 꽃도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이건 자음이 아닙니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비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비워두면 음절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응만 적은 것일 뿐 실제 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가 소리가 없는 이응, 즉 그래서 얘가 소리가 없으니까 뒤에가 사실은 뭐가 온 거야? 이라는 모음만 온 거죠. 모음. 뒤엔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어요. 첫음은 소리가 없으니까. 예. 도는 마찬가지. 도는 뭐야? 디귿이라는 자음이 왔고 그 다음에 오가 왔잖아요. 하지만 이는 첫음 이응이 왔습니다만 이응은 자음이 아니니까 결국은 뒤에 모음이 온 거예요. 뒤에 이렇게 모음이 오면 받침 치읓을 그대로 뒤로 넘기면 돼요. 이걸 연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읓이 연음되면 뭐가 된다? 꼬하고 뒤로 넘어오니까 꼬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발 꽃이 이렇게 읽지 마세요. 꽃이지 꽃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안이 왔어요. 안도 똑같이 안도 첫음에 이응이 왔으니까 이건 자음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안도 결국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는데 문제는요. 똑같이 모음이지만 이와 안은 차이가 있어요. 이는 뜻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뜻이 없는 말이 오면 받침을 그대로 연음 즉 하시면 되는데 안은 영어로 한자로 내부란 뜻이 있죠. 그죠? 뜻이 있는 말이 오면 모음으로 된 뜻이 있는 말이 오면 꽃 하고 바뀝니다. 디귿으로 교체돼요. 그리고 안과 만납니다. 교체되고 안과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연음하면 돼요. 교체 후 연음. 그래서 뭐가 돼? 연음하면 꽃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꽃찬 아니고 꽃단이 되는 이유는 뒤에 안이 뜻이 있기 때문에 교체의 과정을 거칩니다. 교체, 치읓이 디귿으로 교체되고요. 그 다음에 교체 후 뭐가 됐다? 연음됩니다. 뜻이 있으면. 하지만 뜻이 없으면 그대로 연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호자음의 발음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겹자음의 발음법 알려드릴게요. 겹자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흑 다음에 도가 왔습니다. 흑 다음에 이가 왔습니다. 흑 다음에 안이 왔습니다. 그럼 보세요. 도가 오면 뒤에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었으니까 교체됩니다. 흑! 리을 기억의 대표음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흑하고 기억으로 바뀌고 교체. 그 다음에 기억 때문에 뒤가 또로 바뀌죠. 흑도 이렇게 교체.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이번에는 뜻이 없는 말이 왔습니다. 뜻이 없는 말이 오면 받침을 그대로 뒤로 옮기는, 즉 연음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겹받치면 자음이 두 개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개의 자음을 한꺼번에 연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끝자음만 연음시키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앞에 흘 남고 뒤에 자음만 연음시키면 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흙이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흙이 틀리고 흙이가 맞습니다. 왜? 참 죄송합니다. 흙이 틀리고 흘기가 맞습니다. 왜? 앞받침 남기고 뒤에 받침만 연음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봐봐. 닭 다음에 을이 왔습니다. 그럼 을은 뜻이 없죠. 어떻게 돼? 뒤에 기역을 그대로 연음해서 달글, 즉 다글이 아니고 달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흘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안은 뜻이 있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교체 후 연음. 그럼 흑하고 교체되고 안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연음하면 뭐야? 간이 되는 것입니다. 겹받침의 발음법이었습니다. 이 받침의 발음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준 발음법 문제, 특히 받침 발음법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들 문제 맞힐 수 없습니다. 꽃 다음에 애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애는 뜻이 없으니까 꽃에 아니고 꽃채입니다. 알겠습니까? 꽃 다음에 을이 왔습니다. 꽃을 아니고 꽃을이 되는 거죠. 밭 다음에 이가 왔습니다. 자, 을이 왔습니다. 을. 그럼 밭을. 그 다음에 끝 다음에 을이 왔습니다. 끝을. 이 밤의 끝을 잡고, 뭐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밤의 끝을 잡고가 아니에요. 이 밤의 끝을 잡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덜 다음에 이가 왔습니다. 뭐라고 발음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덜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자, 뒤에가 이가 왔으니까 받침 비읍을 그대로 연음하면 뭐가 돼요? 뒤에 받침만 연음하니까 여덜비가 되는 거죠. 여덜비. 이상 받침의 발음법이었습니다. 그럼 음운 변동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교체 현상까지 했습니다. 교체에는 음절 끝에서 교체되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그 다음 첫 소리에서 교체되는 된 소리 되기가 있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서 실제 발음되는 자음은 그, 려, 다, 리, 만, 보, 여 7개만 가능하다라는 규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된 소리 되기는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인데 앞에 받침이 무성음, 즉 안 울림소리일 때 된 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 똑같이 된 소리로 바뀌지만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 말이 유성음일 때 뒤에 말이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은 된 소리 되기가 아닌 사잇 소리 현상입니다. 된 소리 되기는 교체 현상이지만 사잇 소리 현상은 첨가 현상으로 두 현상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상 교체 현상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음운 변동,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동화 그리고 축약, 탈락, 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